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맛비가 땅을 적셨는데요. 장맛비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북 동해안은 밤부터 새벽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은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로 들어섰습니다. 여름하면 장마 생각나실 텐데요. 저번 주부터 장마 전선이 형성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월의 첫째 주 월요일인 오늘도 장맛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7호 태풍 뿌라비룬과 함께 오면서 장마 전선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마 전선은 동해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내일 아침 남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오후에는 부산 앞바다를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일 경북 동해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80mm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비에 산사태나 침수,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요. 동해안 시대 개막을 이끌겠다며 이철우 당선인이 실천을 약속한 주요 공약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철우 당선인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강조해서 말한 공약은 포항에 동부청사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약은 취임과 동시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동부청사를 만들어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절반을 동부 지역에 상주하면서 동해안 발전을 직접 진두지휘하겠습니다. 포항 방사강 가속기 등 기초과학 인프라를 활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경주에 전기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 1만 5천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포항공단 분양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이 기업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과 협력체를 구성해 동해안 해양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동해안 해양관광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한 차원 올려놓겠습니다. 리조트, 골프장, 쇼핑센터 등 민간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울릉 주민들의 최대 수건 사업인 포항 울릉 간 대형 쾌속 여객선 취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파도에도 포항과 울릉도를 드나들 수 있는 대형 쾌속 여객선 취항 또한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한 120일 운항을 못하는데 약 30일 운항 못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쾌속 여객선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영일만항 활성화와 지진 후속 대책 마련 등도 약속했는데 이런 장밋빛 공약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한반도 동남권에 규모 6.0 이상의 중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망하자 포항시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일반인을 위한 한반도 동남권 지진 책자에는 포항과 경주 등에서 규모 6.0 이상의 중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과 깊이 5km 이내의 첨부 지진에 의한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 발생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김종식 국장은 지난달 29일 연구원을 항의 방문해 학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지진 발생이 가능하다는 상투적인 문구로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올해 초 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사법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와 하청업체 그리고 포항제철소장을 형사 입건했고 포스코 직원 10명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줄줄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 노동자 4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는 포스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4명이 숨진 원인이 포스코의 뿌리 깊은 안전 부실 때문이라고 보고 포스코와 포항제철소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도 포스코 운전실과 전기실 직원 10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줄줄이 불구속 입건하는 등 포스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숨진 노동자들은 물론 포스코 직원 누구도 산소공장 냉각탑의 내부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차단판 역시 전혀 설치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무방비 상태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포스코는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조는 몰랐다 하더라도 제소가에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랬다. 구조하고 관계없이 위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또 다 하고 작업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게다가 사고 직후 이루어진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70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등 전방위적인 부실을 드러냈습니다. 부실한 안전 시스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포스코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지적해온 노동계의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매 주기마다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작업에서 사망사고 발생했다는 것은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포스코는 안전 분야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양봉산업의 규모가 4천억 원대에 이르고 화분 매개 등 공익적인 가치는 6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꿀벌과 양봉산업이 여전히 축산업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양봉산업계는 축산법이 소와 돼지 등 가축 중심으로 돼 있어 양봉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자적인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천적의 출현과 질병 발생으로 양봉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육종 관련 연구 등을 돕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장맛비로 지진 피해를 입었던 포항의 한 아파트에 비 피해까지 겹쳤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지진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진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장맛비가 오자 아파트 천상에서 빗물이 흘러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진으로 약해진 건물에 비 피해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 오고 이럴 적에는 이제 겁이 나지요. 자꾸 물이 천장도 물 새고 이 밑에 집은 이 집 안에 봉판에서 막 흘렀다니까요. 7개월째 지진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240여 명의 이재민들도 불편이 큽니다. 특히 안전점검 결과를 두고 주민들과 포항시가 논란을 빚은 한미 장관 아파트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포항시의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면서 대피소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 놔놓고 여기 한 평짜리도 못 되는데 죽치고 7개월, 8개월 동안 산다 하면 그 고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음고생이. 장마 오고 하면 집집마다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게다가 이주시켜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주를 안 시켜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포항시는 이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피소 점검과 함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하고 장마 올라온다니까 항상 이재민 대피소를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 혹시 방역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재민 대피소 문제는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향후에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피소 생활의 어려움 속에 장마와 태풍까지 겹치면서 이재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최근 해외 취업 붐이 일면서 해외 취업 소개업체 난립으로 지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출국 후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자고 취업생을 현혹하거나 선금부터 요구하는 알선업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취업 전문가들은 일할 기업의 담당자와 직접 연락해 업무와 급여, 생활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계약사항을 문서화해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아놓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프라비룬의 북상에 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먼저 취임식 취소 결정을 한 이후 전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줄줄이 취임식을 취소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취임식을 취소하고 분만 전문병원과 재난 위험 현장을 찾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사지에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안동시 범석골. 이철우 신임 도지사가 비 피해 위험 현장을 찾았습니다. 태풍 온다 걔가 또 도민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혹시나 사고 나는데 있는가 싶어서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 왔는데. 민선 7기 임기 시작 첫날인 어제 이 지사는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영천 호국원을 참배한 뒤 곧바로 포항에 있는 분만 전문 여성병원을 찾아 첫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축하했습니다. 오후에는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물론 오늘 있을 취임식은 취소했습니다. 대신 직원 조회를 통해 취임 선서를 하고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역시 학부모, 교직원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려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대체로 예정대로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김학동 예천 군수는 주민 대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으로, 황천모 상주시장은 시민과의 토론회로 남다른 취임의 의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오늘 민선 7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장은 충운탑 참배로 첫 출근을 한 뒤 환경미화원과 주차관리원, 구내식당의 영양사 등 각 분야별 대표들과 소통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북방경제 협력을 선도하는 환동의 중심도시로 도약 등 시정 운영 철학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7월 한 달간 경주에서는 전국의 연극인들이 참가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9회를 맞는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인데요. 개막작인 경주시립극단의 무대를 김정진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복사꽃이 소담스러운 노부부의 집을 배경으로 찰진 경주 사투리가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고향의 한 풍경을 마주하는 듯한 연극 복사꽃이면 송화 날리고는 삶과 죽음을 맞이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경주 출신 손기호 작가의 경주 3부작 중 마지막 편으로 경주말 대사가 맛깔납니다. 경주에 살고 있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잊혀져가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뉘앙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려보려고 배우들끼리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경주시립극단의 115번째 정기 공연인 이번 작품은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의 개막작입니다. 포항과 수원, 목포, 강원, 대구, 부산 등 전국 9개 국공립극단은 각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무대를 선보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하면서 또 그 서로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보게도 되고 그리고 또 이 경주에 와서 관객분들은 다른 관객분들을 만나보면서 국공립극단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이후 경주에서 이어져 온 행사는 올해 순천과 경주 두 곳에서 열리면서 축제의 변화와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예사랑 시각전을 영덕 해맞이 예술관에서 만날 수 있으며 제11회 일여회 전시가 경주 서러벌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경상북도는 디지털 독도 외교대사와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로 활동한 최우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35명을 선발해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독도 탐방 캠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 풍광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리고 일본의 독도와 역사 왜곡에 대한 팀별 대응 전략과 독도와 대한민국을 세계인 눈높이에 맞춰 알릴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울진군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에는 60명이 투입돼 꽃길 조성과 주차 개도 등을 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25명이 투입돼 등기산 공원 정비와 구산마을 해안 경관 조성 등을 수행합니다. 울진군은 올해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억 4천여만 원 증액해 인력을 30명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어항과 포구의 15%를 유럽식 선착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국 300개 소규모 어항의 부두와 선착장 접안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2,400여 개 어항과 포구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 대상 사업지 선정에 들어갔으며 이들 선착장에 대해서는 접안시설 구축뿐만 아니라 이용객을 위한 대합실과 매표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개선합니다. 또 안전 난간과 지능형 CCTV 등 어항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5월 한 달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결과 43개 청년 기업이 등록해 36개 기업이 목표액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펀딩 성공 기업에는 목표 모금액 500만 원의 3배인 1,500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 외에도 후속 조치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업당 최고 3천만 원까지 특별 보증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습니다. 경주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동궁과 월제 개장 시간이 어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30분 연장됩니다. 경주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동궁과 월제 개장 시간을 오후 10시 30분까지 연장하고 이에 맞춰 매표와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에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도심 야경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로 들어섰습니다. 여름하면 장마 생각나실 텐데요. 저번 주부터 장마 전선이 형성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7월의 첫째 주 월요일인 오늘도 장맛비가 땅을 적시겠습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7호 태풍 뿌라비룬과 함께 오면서 장마 전선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장마 전선은 동해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내일 아침 남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오후에는 부산 앞바다를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일 경북 동해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80mm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강한 비에 산사태나 침수, 축대 붕괴 등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